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부부 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돕는 관계 전문가 박현우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저는 상담실 의자에 앉아 어르신들의 깊고 개인적이며 때로는 밖으로 꺼내기 힘든 사랑과 성에 대한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이 듦과 로맨스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정영수 가명라는 멋진 할아버지가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약간 상기된 채 들어오셔서 자리에 털썩 앉으시더군요. 그분이 하신 첫 마디는 아주 강렬해서 제 주의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분은 수줍음과 다급함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런 말 하기 참 민망하지만 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어찌나 세게 뛰는지 이러다 복상사로 죽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이건 꽤 심각한 공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랍고 솔직히 말해 아주 유쾌했던 건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며 속삭이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는 78세인데 저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박 선생님, 우리는 5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분은 안심하고 싶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우리가 좀 이상한 건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80대 부부가 반세기 전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보다 황혼기에 더 풍요롭고 꽉 찬 부부 생활을 누리는 그 숨겨진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 함께 그 행복을 찾아가 봅시다. 장면 전환. 자, 오늘은 사회가 애써 애면해왔던 그 은밀한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6세의 김명수, 가명,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문을 아주 살짝만 여시더니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지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성상담소에 들어오는 걸 남에게 들킬까 봐 걱정하셨던 거죠.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들어와 소파 끝에 걸터 앉으시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 같은 늙은이가 아직도 부부 관계를 해도 되는 건가요? TV에서 보니까 오래 살려면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친구 놈들도 그 나이에 주책맞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핀잔을 줍니다.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하지만 아내와 그런 관계가 없으니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뿐인데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친구들의 농담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삶의 중요한 부분을 억지로 닫아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절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도 건강한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며 놀랍게도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엄청난 이득을 줍니다. 여러 연구 결과와 제 상담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불안감이 많았던 젊은 시절보다 지금 더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부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 만족의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지난달에는 83세 이금자, 가명,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남편분은 79세시고요. 할머니는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영감님이 자꾸 밖에 나가면 손을 잡자고 하고 부엌에 있으면 안아달라고 해요.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이 나이에 그래도 되나요? 남들이 흉보지 않을까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애정 표현에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살을 맞대는 스킨십은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나오게 합니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이건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무엇보다 편안함을 줍니다. 말 그대로 영혼을 위한 보약인 셈이죠. 진지한 어조로 전환. 하지만 마음은 청춘이어도 신체적 현실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약이 성기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덜컥 약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실수였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뇌졸중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뻔했죠.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조언 없이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68세 최상민, 감염, 할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장질환 때문에 질산염 제제라는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전문가와 상의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드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이 섞이면 혈압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응급실로 이송되셨죠. 다행히 제때 치료를 받아 큰일은 면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겁먹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즐거운 부부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드시는 모든 약에 대해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분위기 전환. 자, 이제 무거운 이야기는 넘어가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 동안 상담하며 모은 확실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식습관입니다. 혈관 건강이 성기능과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으로 피가 잘 돌면 우리 몸의 다른 곳으로도 피가 잘 돕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을 떠올려 보세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청소하는 데 탁월합니다. 일주일에 딱 2번만 드셔도 효과가 놀랍습니다. 65세 김순자, 감염, 할머니는 제 조언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고등어를 드시고 매일 아침 호두와 아몬드 한 줌을 챙겨 드셨죠. 6개월 후 검진을 받았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박 선생님,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남편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하고 좋아졌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과도한 술은 가장 큰 적입니다. 마시는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생물학적으로 술은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고 여성의 성욕도 떨어뜨립니다. 매일 소주 한 병을 드시던 78세 이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기력이 없다고 불평하시길래 제가 제안했죠. 어르신, 딱 한 달만 끊어보세요. 시험 삼아서요. 한 달 뒤 오셨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피부도 좋아지시고 눈빛도 초롱초롱해지셨더군요. 박 선생님, 참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운이 달라요. 그리고 술 냄새가 안 나니까 아내가 더 잘 웃어줍니다. 그리고 빵, 케이크, 탄산음료 같은 단 음식도 조심하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어 기능 저하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 선생님, 복분자 원액에 꿀 타 먹으면 스태미나에 좋다던데 정말인가요? 75세 이만수, 감염, 할아버지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복분자에 꿀을 타서 드셨는데 아침 활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복분자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피를 맑게 해주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꿀도 결국 설탕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는 현미밥이나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에서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에너지를 꾸준하게 유지해 주니까요. 간단한 식단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침, 단백질, 달걀 등과 통곡물. 점심, 채소 듬뿍, 그리고 살코기나 생선. 저녁,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 하나. 저녁 드시고 바로 눕지 마세요. 바로 누우면 소화도 안 되고 이산이 역류합니다. 대신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소화도 돕고 혈액순환에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TV 광고에 나오는 정체불명의 정력제들은 조심하세요. 간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의사가 권하는 것만 드세요. 활동 전환. 두 번째 기둥은 운동입니다. 박 선생님, 밤 생활에 제일 좋은 운동이 뭡니까? 달리기, 걷기 들기,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운동은 바로 벌프 걷기 벌프입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벌프 부부가 함께 걷기 벌프입니다. 이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81세 송기철, 까멍,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립선 수술 후 자신감을 잃고 난 이제 남자가 아니야 라며 아내와 대화조차 끊고 지내셨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내셨죠. 제가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매일 아내분과 30분씩만 걸으세요. 3개월 후 할아버지는 환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말없이 걷기만 했죠. 그러다 손이 스치길래 슬쩍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옛날 이야기도 하고 자식들 이야기도 하게 되더군요. 마음이 가까워지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젊은 시절 같지는 않지만 친밀감이 되살아나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걷기는 하체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무엇보다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젊은 시절 생각하고 무거운 어깨를 들다가 허리를 다친 73세 박 할아버지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고 적당한 운동이 정답입니다. 혹시 벌프 케겔 운동 벌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성에게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남성에게도 정말 좋습니다.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여성에겐 요실금을, 남성에겐 조절 능력과 활력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5초간 꽉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세요. 이걸 10번씩 하루에 3번만 하세요. TV 볼 때, 버스 안에서, 신문 볼 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69세 김영애, 가멍, 할머니는 이 운동으로 요실금도 고치고 자신감이 생겨 부부 관계 만족도가 하늘을 찔렀다고 하십니다. 정신 건강 전환. 세 번째 기둥은 침묵의 적,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경제적 걱정, 자식들의 사업 문제, 건강에 대한 불안,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은 생존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성욕을 차단해버립니다. 82세 이명숙, 가멍, 할머니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노후 자금을 잃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남편을 멀리하셨습니다. 제가 내린 처방은 단순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집안을 걱정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세요. 뉴스는 끄고 통장 잔고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8시 이후에는 차 한잔 마시며 즐거운 이야기, 옛 추억, 손주들 재롱 이야기만 하라고 했죠. 6개월 후 할머니는 저녁 시간을 되찾은 덕분에 남편과 다시 가까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니 비로소 서로가 보인 거죠.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70세 최영우, 가멍, 할아버지는 박 선생님, 젊을 때처럼 안 되니까 창피해서 시도조차 못하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눈을 맞추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20살이 아니잖아요. 달라도 괜찮습니다. 목표를 바꾸셔야 합니다. 목표는 성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연결 과 만족 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목표를 완벽한 관계에서 서로 안아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바꾸자 기대보다 훨씬 깊은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친밀감은 육체적인 행위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교감, 신뢰, 그리고 체온을 나누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전하는 말. 잠시 아내분들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 선생님, 남편이 발기부전하게 너무 의존해요. 제가 매력이 없나 싶기도 하고 악에 중독될까 봐 걱정돼요.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악은 그저 자신감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보,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아. 그냥 손잡고 안고만 있어도 나는 충분해. 이 한마디가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해줍니다. 83세 정 할아버지는 낙에 의존하셨지만 아내의 따뜻한 말 덕분에 이제는 낙 없이도 손잡고 TV 보는 시간에서 큰 행복을 느끼십니다. 악은 특별한 날에만 쓰고요. 나이 들면 세태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무리 이야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결혼 60주년을 맞아 찾아오셨던 85세 김할아버지와 82세 이 할머니 부부입니다. 두 분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죠.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로에게 고마운 일 하나씩을 말해요. 그리고 꼭 손을 잡고 잠듭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바빴던 시절보다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식, 운동, 스트레스 관리. 하지만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열쇠는 바로 소통 입니다. 79세 주 할아버지는 건강했지만 아내와 사이가 냉랭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쑥스러워서 표현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르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라고. 용기 내어 그 말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분이 펑펑 우셨습니다. 아내분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남편이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친밀감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말하세요. 75세 박 할머니는 관계 때마다 통증이 있었지만 3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털어놓고 병원에 갔더니 간단한 질건조증 치료제와 호르몬 요법으로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박 선생님, 진짜 말할 걸 30년이나 참은 게 후회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약 및 글인사. 자, 오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약물. 의사상해 없이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끊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2. 식단. 혈관을 위해 생선, 견과류, 통곡물을 드세요. 술과 설탕은 줄이시고요. 3. 운동. 매일 부부가 함께 걷고 케겔 운동을 하세요. 4. 스트레스. 저녁 8시 이후엔 걱정 금지. 5. 소통.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부끄러움은 버리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이에 사랑과 성에 대해 고민하는 건 주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아직 줄 수 있는 사랑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게 오셨던 90세 이 할아버지가 남긴 말씀이 기억납니다. 박 선생님, 젊었을 땐 아내의 몸만 보였는데 이제는 마음이 보아요. 주글주글한 손을 잡고 있으면 예전엔 몰랐던 전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성생활은 나이 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만족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저는 박현우 박사였고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